이불킥. 당신은 어젯밤 새벽 3시까지 과거를 되씹었습니다. 5년 전 그 말을, 3년 전 그 선택을, 작년의 그 실수를. 그리고 오늘 아침 당신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생각하자. 과거는 과거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다시 그 기억의 미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과거를 수천 번 반복해서 떠올리는 걸까요? 왜 같은 후회를 매일 밤 재생하는 걸까요?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견해다. 그로부터 2000년 후 신경과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반추 회로라는 것이 있다고. 그리고 이 회로는 한번 작동하면 멈추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 앞에 섭니다. 왜 인간은 후회를 멈출 수 없는가? 그리고 정말로 멈출 수 있기는 한 걸까? 먼저 당신의 지난 일주일을 떠올려 보세요. 몇 번이나 과거를 생각했나요? 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사람은 하루에 약 47%의 시간을 현재가 아닌 것에 대해 생각한다고 합니다.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과거나 미래를 떠돌며 산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생각의 대부분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했던 일보다 실수를 더 많이 떠올립니다. 성공한 순간보다 실패한 순간을 더 자주 재생합니다. 심리학자 수잔 놀레눅세만은 이것을 반추라고 불렀습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 우리는 같은 생각을 계속해서 씹고 또 씹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은 회의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을 더듬었죠. 그날 저녁, 당신은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 샤워하면서 또 떠올립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점심시간에도, 잠들기 전에도.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당신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왜 자꾸 생각하지? 하지만 알면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시간을 기원 후 50년경 로마로 되돌려 봅시다. 에픽테토스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주인은 그를 학대했고 어느 날 그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평생 절름발이가 되었죠.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평생 그 순간을 저주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나였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둘을 구분한다. 그의 다리는 이미 부러졌습니다. 이것은 통제할 수 없는 과거입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피해자로 살 것인가? 생존자로 살 것인가? 에픽테토스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급진적인 제안을 합니다. 과거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것은 숙명이다.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은 숙명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그렇게 간단한가요? 그냥 생각을 바꾸면 된다고. 만약 그렇게 쉽다면 왜 수백만 명이 우울증으로 고통받을까요? 왜 심리치료가 필요할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거만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는 왜 매일 아침 이런 다짐을 했을까요? 그가 로마 제국의 황제였는데도 말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는 매일 자신과 싸웠습니다. 화내지 않으려고, 후회하지 않으려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그의 명상록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잊지 마라. 너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화낼 수 없다.
왜 황제조차 이렇게 자신에게 되뇌어야 했을까요? 여기서 현대 뇌과학이 등장합니다. 2010년 예일대학교 신경과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FMRI로 우울증 환자들의 뇌를 스캔했더니 특정 영역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전전두엽 피질, 편도체, 그리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이 영역들이 함께 작동하면서 반추 회로를 만들어냈습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이름부터 흥미롭지 않나요? 이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입니다. 멍하니 있을 때, 샤워할 때, 걸을 때, 당신의 의식이 특정 작업에 집중하지 않을 때 이 네트워크가 켜집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자동으로 과거를 떠올립니다. 특히 부정적인 기억을. 왜일까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생존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위험했던 순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저 덤불에서 호랑이가 나왔어. 다시는 가까이 가지 말자. 이런 부정적 기억이 생존을 도왔습니다. 긍정적인 기억은 덜 중요했습니다. 저기서 맛있는 열매를 먹었어는 생사를 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기서 독이 있는 열매를 먹고 죽을 뻔했어는 생사를 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부정적 편향을 갖도록 진화했습니다. 나쁜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다시 분석하도록.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이 메커니즘이 더 이상 적응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회의에서 실수한 것은 생명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옛 연인에게 거절당한 것도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는 여전히 원시시대 모드로 작동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반추 회로가 한번 작동하면 자기 강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신경과학에는 해배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발화하는 뉴런들은 함께 연결된다. 즉, 당신이 어떤 생각을 반복할수록 그 신경 경로가 더 강해집니다. 마치 그 숲속의 길과 같습니다. 한 번 지나간 길은 흔적이 희미합니다. 하지만 같은 길을 100번, 1000번 지나가면 그곳은 확실한 오솔길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숲에 들어갈 때 당신은 자동으로 그 길을 따라갑니다.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떠올린 기억은 약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매일 밤 떠올리면 그 신경 경로는 고속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당신이 원하지 않아도 뇌는 자동으로 그 길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무서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당신은 선택해서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자동으로 후회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자 주디슨 브루어는 이것을 습관골이라고 설명합니다. 트리거에서 행동의 결과 보상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고통스러우니 보상이 없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보상이 있습니다. 반추는 일종의 심리적 긁기입니다. 가려운 곳을 긁는 것처럼 불편한 감정을 반추로 해소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착각을 줍니다. 물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됩니다. 하지만 뇌는 단기적 보상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고리는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뇌과학을 몰랐지만 인간 본성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세네카, 또 다른 스토아 철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느라 현재를 잃는다. 그리고 그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물어라. 오늘 나는 어떤 악을 고쳤는가? 어떤 악덕에 저항했는가? 어떤 면에서 나아졌는가?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지 재구성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행동 치료의 고대 버전이죠. 세네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주의를 과거에서 현재로 옮겨라. 바꿀 수 없는 것에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하지만 가장 급진적인 스토아 사상은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의입니다. 니체가 유명하게 만든 이 개념은 사실 스토아 철학에서 왔습니다.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실수를, 당신의 실패를, 당신의 상처를. 미친 소리처럼 들립니까?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후회하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을 것입니다. 5년 전 당신이 관계를 망쳤다고 합시다. 당신은 그것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쳤나요? 어떤 교훈을 주었나요? 그것이 없었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장애물은 길이 된다. 당신을 막는 것이 실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뇌과학과 스토아 철학을 연결해 봅시다. 반추 회로는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아도. 이것은 뇌의 기본 설정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마르쿠스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자동이라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과 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뇌는 평생 변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 수 있고 오래된 경로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 연구를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 후 참가자들의 뇌 스캔을 찍었더니 전도체의 활성도가 감소했습니다. 반추와 관련된 영역이 물리적으로 작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전전두엽 피질, 즉 의식적 통제를 담당하는 영역은 두꺼워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연습이 실제로 뇌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세요.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후회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내가 이것을 바꿀 수 있나? 답이 아니오라면 에픽테토스의 말을 떠올리세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왜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가? 둘째, 반추 회로를 끊으세요. 당신이 과거를 떠올리는 순간을 포착하세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주의를 현재로 돌리세요. 호흡에 집중하거나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거나 주변 소리를 듣거나. 처음에는 5초도 못 버팁니다. 뇌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합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세요. 이것을 반복하세요. 이것은 뇌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듯 현재에 머무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셋째, 저녁 일기를 쓰세요. 하지만 과거의 실수를 나열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으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나? 내일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나?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주의를 옮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후회할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를 떠올릴 것입니다. 반추 회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 뇌의 일부이니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평생 그와 싸웠습니다. 에픽테토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특별했던 것은 후회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후회할 때마다 다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한 스토아 학생이 에픽테토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희망이 있을까요? 에픽테토스는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계속 노력한다면 희망이 있네. 포기하는 순간 희망은 사라지지. 현대 심리학도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완벽한 정신건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이는 회복 탄력성에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빨리 일어납니다. 그들도 후회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다. 후회를 멈추는 것도 기술입니다. 한 번의 깨달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연습으로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토아 철학의 가장 아름다운 비유를 소개하겠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파도를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서핑을 배울 수는 있다. 후회라는 파도는 계속 밀려올 것입니다. 당신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진화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파도에 휩쓸려 익사할 것인가? 아니면 그 위에 올라타 해안으로 나아갈 것인가? 에픽테토스가 노예였을 때 그에게는 선택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것을 해보세요. 후회가 밀려오면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대신 관찰자가 되세요. 아, 내 뇌가 지금 반추 회로를 작동시키고 있구나. 그리고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이 생각이 지금 도움이 되나? 이것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나? 아니면 제자리에 묶어두나? 답이 후자라면 에픽테토스의 말을 떠올리세요.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내일 나는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오늘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후회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회에 영원히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후회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뇌의 자동 모드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현재는, 당신의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